네, 저희 이제 2교시 들어가요. 받을 숫자요. 얘가 왜 중요하겠어요? 수납, 접수, 이런 쪽에서 막 나오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좀 필기 하셔야 될 게 좀 있을 겁니다. 요것들 정말 좀 잘 좀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에서 정말 중요한 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를 갖다 먼저 말씀드리면 얘가 받을 숫자예요. 어떻게 받느냐? 얘가 손이라고 그랬죠. 손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손이고요. 근데 얘도 손이라고 그랬었죠, 여러분. 그쵸? 얘도 손이고 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손의 그 손이 어떤 물건이라고 얘를 생각하세요. 물건을 주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쵸? 어떤 손이 나에게 물건을 줘서 내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얘가 뭐다? 물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얘가 이게 물건이고요. 손이 어떤 물건을 주다. 그쵸? 그래서 이게 뭐야? 줘서 받다라는 걸로 가셔야 돼요. 내가 물건을 이렇게 받다. 손으로 물건을 받다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냐면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까요? 얘부터. 얘를 먼저 할게요. 쌓일 거 많죠? 깜짝 놀랐죠? 여기요. 줄 숫자예요. 얘가 줄 숫자예요. 얘가 받는 거죠. 그 다음 얘가 손이 하나가 더 들어갔죠, 여러분. 손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헷갈릴 수 있어요. 둘 다 수니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뭔가가 더 있어야죠. 뭔가가 더 있어야지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쵸? 이 획이 이게 있기 때문에 얘는 더 있는 거는 주는 쪽이고 얘가 없으면 받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쵸? 만들어진 걸로 말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얘를 이거 줘서 받아? 근데 받았는데 다시 또 줘? 막 이렇게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냐? 얘는 그냥 받을 숫자라고요. 받을 숫자. 이렇게 해서 받는 거. 근데 얘는 손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뭐가 더 있으니까 걔는 주는 쪽이구나. 받는 쪽은 없으니까 받는 쪽이고, 주는 쪽은 있으니까 주는 거구나. 우리 옛날에 매 쪽 할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그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 반드시 잘 봐놓으셔야 되는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얘부터 그냥 얘기할게요. 줄 숫자 이렇게 됐죠? 수업. 그러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갖다 수업하다라고 하는 거 뭔가를 주다라는 거죠. 수업한다는 거 뭔가 가르침을 주다 이런 뜻이니까, 여러분. 그죠?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수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수여자 알아두세요. 수여자. 줄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고 주는 거예요. 수여하다. 주고요. 얘도 줄 여자가 됩니다. 이거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한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닌 다른 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줄 여자. 이렇게 해서 수여하다. 요 글자 잘 봐놓으셔야 돼요. 요 글자 잘 봐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주는 거구나. 수업이라든가 수여라든가 이렇게 주는 쪽이구나. 이건 별로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거 잠시만요. 얘를 좀 잘 봐놓으셔야 돼요. 받을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얘죠. 요것들이죠. 수납하다, 다음에 접수하다. 그쵸? 얘네 두 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거기에 매수까지 살짝 더 이렇게 해요. 많이 더 중요한 거는 매수보다는 수납하고 접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납하고 접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둘 다 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올바른 문장 표현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항상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이쪽에서 당신이 뭐달 며칠까지 이것을 접수해야 됩니다. 수납해야 됩니다. 둘 다 틀린다고요. 그쵸? 이런 돈을 갖다 30만 원을 수납하셔야 됩니다. 다 틀린다고요. 수납하는 건 받는 쪽인데 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쪽에서는. 그쵸? 내셔야 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뭘로 가야 된다고요?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글자들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요. 그 다음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도요, 얘가 들어가면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받는 쪽이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쵸? 받는 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며칠까지 내세요가 아니라 받는 쪽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무슨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6시까지 저희가 수납하겠습니다. 6시까지 받는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수납보다는 접수겠죠? 오늘은 6시까지 저희가 접수하겠습니다. 접수겠죠, 접수. 그쵸? 받는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 드립니다. 요거요. 그 다음에 여기 매수하다, 사서 받는다. 라는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서 받는다. 내가 사서 그것을 받았어요. 매수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라고 하는 건요. 그쵸? 더해진 거를 받았어요. 수익금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 얘 또 있어요. 이 수납이요. 받는 거죠. 받아서 드리다라고 그랬죠. 받아서 드리다. 어디다가 드리다. 넣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정말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수납하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위에 있는 수납, 우리 바로 앞에 있는 한자에서 쓴 수납입니다. 받을 수 드릴 납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물건을 받아서 드리다, 넣는다의 뜻이에요. 받다는 분명히 제가 계속 강조한 받다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수납 공간 같은 게 저거 저 한자로 쓰는 거예요. 수납 공간 같은 거. 내가 받아서 어디다 넣어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을 때 저 한자로 수납이라는 걸 씁니다. 근데 아래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접수한다든가 제가 수납할게요 하면 요걸로 가셔야 돼요. 아래쪽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 아래 앞에 써져 있는 그걸로 가시는 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쵸? 접수는 아까 써져 있는 그걸로 가는 거지만 수납하다는 건 이걸로 가셔야 된다. 수납 창구가 저쪽입니다. 우리가 받는 쪽이 저쪽이라고요. 라고 하는 거 이거고요. 위에 있는 것은 뭐가 되는 거? 수납 공간. 내가 받아서 내가 수납.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넣어놓는 것. 이런 곳을 갖다 수납 공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얘네들 잘 봐놓으시 바랍니다. 이게 둘 다 얘는 받을 숫자가 있어요. 받을 숫자가 받아서 드리다라는 걸 넣어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넣어두다. 그쵸? 그래서 수납 공간 이런 식으로 위에 걸 얘기하고요. 아래 거에서 잘 주의하시라고요. 아래 게 얘가 뭐예요? 얘가 거둘 숫자예요. 얘가 거둘 숫자. 이쪽이 아래 게 훨씬 중요하죠. 우리 쪽을 얘기한다면 이건 뭐예요? 월말이라 그런지 수납 창구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월말이라 그런지 수납 창구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쵸? 뭐 하는 거야? 금품을 받고 아니면은 뭐 신청서를 받고 하는 곳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 건 다 이걸로 쓴다고요. 위에 걸로 안 쓴다고요. 위에 걸로 안 쓴다고요. 그쵸? 받는다라고 하는 거, 관공서에서 받는다라는 거 위에 걸로 받을 숫자로 쓰지 않고 거둘 숫자로 쓴다고요. 거둘 숫자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거기 수납이라고 써는 것은 물건 받아서 넣어두는 곳이라고 하는 게 수납 공간 같은 걸로 그런 걸 쓰는 것이고, 이쪽 같은 경우에서는 거둘 숫자 쓴다고요. 거둘 숫자 여러분. 그쵸? 관공서 같은 데서 수납을 받거나 거둔다. 거둘 숫자 꼭 기억하세요. 이거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맞죠? 둘 다 드릴 납 둘 다 쓰는데 위에 있는 받을 숫자로 쓴다고 한다면 받아서 넣어두는 곳 수납. 아래에 있는 것은 여기서 수납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막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여기서 수납할게요. 저희가 여기서 받을게요. 라고 하는 게 요거. 구분 가시죠? 구분 가시죠? 이거 중요했고요. 두 번째 거 가겠습니다. 얘요. 매수요. 매수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매수라는 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라는 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 써져 있는 매수는요. 얘가 있기 때문에 요거 두 번째 거 요게 우리 쪽에 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쪽에 써져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잠시만요. 얘가 우리 쪽에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얘도 세 개 다 알아두세요. 얘네 같은 경우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개 다 알아두세요. 그랬을 때 맨 위에 있는 매수 할게요. 보이세요? 중요한 거. 뭐요? 매수 당하는 거요. 제 편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샀어. 사람 사는 거 같은 거 얘기하죠. 심사위원을 매수하다. 금품 따위로 남을 꿰어내다 했을 때 매수하다 저거예요. 매수하는 거. 그쵸?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서 산 거예요. 산 거. 그쵸? 이런 쪽으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물건을 사들이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물건을 사들인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라는 게 양쪽이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거 매수했어. 이것도 되지만 내가 그 사람 매수해서 샀다고요. 사람도 사는 거라고요. 맞죠? 그 다음에 물품도 내가 이거 샀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둘 다 사는 거는 저 거둘 숫자로 써요. 여러분. 거둘 숫자. 거둘 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거둘 숫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쪽에 거둘 숫자. 그죠?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사다라고 하는 거. 아까도 뭐가 있었냐면 수납하다라는 게 거둘 숫자여지. 여기서 받을게요. 거둘 숫자.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살짝 빼놓으시고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아래 거에 매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살 매자에다 이게 팔 숫자예요. 사고 파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쵸? 그래서 매수하다, 물건을 사고 판다, 매매하다랑 똑같아요. 살 매자에다 팔 매자 쓰면 되는 거 매매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거 얘기해요. 그는 참외를 매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사고 파는 사람이다. 그쵸? 샀다가 아니라 사고 파는 사람이다. 매수하는 사람이다. 매매하는 사람이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일부러 제가 써놓은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요거는 무슨 뜻이라고요? 사고 받았죠. 사서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서 받는 거라고요. 맞죠? 그러면 뭐랑 헷갈리느냐? 얘랑 헷갈리죠. 물건을 사들인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물건을 사서 넘겨받는다는 게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문으로 만들 때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일단 얘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람 매매하는 거, 사람 매수하는 거, 맨 위에 거. 그쵸? 거둘 숫자. 맞죠? 그 다음에 물건 사들이는 것도 거둘 숫자. 그죠? 지금 제가 한 대로 그대로 가세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매수하다. 그러니까 뭐야? 사고 파는 거. 요렇게. 매수하다. 되셨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은 뭐냐면 사서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랑이 정말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물건을 샀어. 싼 값에 토지를 매수하다. 나 샀어. 끝났죠? 그런데 여기요. 양도받지 못한 토지를 매수했다. 이거는 사서 내가 넘겨받았다. 드디어 받았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양도받지 못한 이거 다 빼고요. 토지를 매수했다. 토지를 매수했다. 그쵸? 앞에 거 다 빼버리면 토지를 매수했다. 그럼 이 매수라는 건 뭐예요? 토지를 샀다라는 의미만 들어간다면 요거 위에 걸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토지를 매수했다. 토지를 사서 받았어. 받기까지 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문장으로 그거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둘 다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받는다는 의미가 좀 더 들어가면 얘로 쓰는 건가 보다. 근데 굳이 두 가지를 받는다는 의미가 여기 문장에서 있어? 없어? 이거 따지면 여러분 안 돼요. 예문으로 가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문으로 제가 이거를 양도 받지 못한 막 이걸 써서 그렇지 이게 우리 사전 예문 같은 거 보잖아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 경기도 토지를 매수했다. 그냥 여기 이걸로 나와요. 요거의 예문이 경기도의 토지를 내가 매수했다. 드디어 매수 의향을 밝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매수 의향을 밝히다. 그럼 여러분 얘 매수라는 게 살 의향을 밝혔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다의 뜻만을 갖고 있을 때는 이쪽 위쪽으로 쓰는 것이고 사서 내가 받을 그런 의향을 갖다 밝혔다라고 한다면 이쪽의 뜻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구분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니까 여러분 위에 것도 쓰이고 요것도 쓰이고 둘 다 쓰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받을 숫자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해서 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된 게 얘를 확 빼버리고 얘가 제일 많이 쓰니까 얘랑만 보여드릴까 했는데 만약에 얘 나오면 그거 없었잖아 뭐 이러면 그러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쓰인다. 물건을 사다라고 하는 거에 매수하다라는 거 둘 다 쓰이는데 얘는 사는 것만 있고 얘는 사서 받는 것까지 있더라. 그쵸? 근데 뭐는 이쪽밖에 없어요. 사람 매수하는 건 위밖에 없어요. 사람 매수하는 거는 그쵸? 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당하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저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데 매수당하는 이런 건 매수래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뭐죠 그 등수 뭐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그런 무슨 뭐 피아노 대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느 정도의 크기의 뭐 피아노 학원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하는 뭐 이 정도라고 만약에 했을 때 거기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매수당해가지고 내가 뭐 100만 원을 받고 500만 원을 받고 뭐 1000만 원을 받고 이런 건 매수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근데 1억을 받는 거는 매수가 아닌 것 같대요. 근데 그거 뭔데? 그랬더니 그건 사기지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일이래요. 우와 내가 그 얘기 듣는데 뭐? 그랬거든요. 그거는 기회이자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그랬더니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지만 억 단위가 있어. 내가 아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 한 3억쯤 준다고 한다면 아니 한 5억쯤 주는데 걔가 금을 따야 되느라 대상을 올려달라면 5억쯤 준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대답을 제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그럼 저는 그거 끌고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끌고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평생 그게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이게 싫을 것 같아요. 근데 고민할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 사태를 막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진짜 500만 원이나 뭐 아니면 뭐 300만 원이나 이런 거는 그렇다고 하지만 만약에 진짜 너한테 10억을 준다면
그럼 진짜 이거는 10억, 그렇죠. 10억이 흔들려요? 여태까지는 안 흔들렸는데 10억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같이. 그런데, 야, 진짜, 많은 생각을 해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그쪽에 많은 생각을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누가 너한테 10억을 너 준다고 했는데, 그때, 아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야. 근데 자기가 혼자 생각을 했대요. 누가 이렇게 뭐 그런 걸 올려달라 이게 아니고, 잘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10만 원짜리 뭐를 줬대요, 자기한테. 근데 이걸 받으면서 생각을 했대요. 이걸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10만 원이지만 그렇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이게 뭐 내가 받아서 뭐가 문제가 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막 별 생각을 다 했대요. 근데 마지막에 그 생각이 들더래요. 아, 작은 돈은 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야 했더니 뭐 100만 원도 200만 원, 1000만 원까지는 받는 거 아니다. 그거는 괜히 기분만 나쁘고 그다음에 그거는 내 양심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받지 말자. 그런데 이게 10억일 때 만약에 진짜 정말 큰 돈이 되고 1억이 되고 3억이 되면 자기는 그거는 양심에 걸려지는 부분보다 다른 부분이 클 것 같대요. 그래서 뭐가 클 것 같냐 그랬더니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가족 끌어들이지 마. 내가 가족 끌어들이지 마. 그건 너의 개인적인 욕심이지 가족 끌어들이지 마. 뭐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본주의 사회니까 여러분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근데 저도 혼자 생각해봤어요. 10억, 5억, 3억 어디까지? 나의 흔들림은 어디까지일까? 뭐 여러분 봤더니 10억이에요. 근데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글쎄요. 저는 먹고 죽지 않은 한,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저기가 있지 않은 한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날 것 같아요. 내가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내 발목을 잡을 거니까 들어가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몰라요, 근데 얘기는 이렇게 하는데 내 앞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수표가 딱 와서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제 맘대로 써도 돼요? 막 이러면서 저 얼마나 써도 돼요? 막 이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저도 다른 얘기죠. 그렇지만 그래도 생각은 여러분 누가 줄 거 없잖아요. 누구 아무도 줄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생각만큼은 나는 똑바르게 살고 있어. 나는 절대로 정직해. 뭐 이런 생각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렇지 않고 그런 상황이 오면 웃기지 않아요? 상황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꼭 받아 쳐먹어야지. 이거 되게 웃기잖아요. 꼭 받아야지. 화이팅! 막 이거 되게 웃기잖아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 거. 누가 주지도 않는데 혼자 생각하고 좋아하고 똑같아요. 로또랑 똑같은 거예요. 로또 사지도 않아놓고서는 되면 뭐 해야지 막 집 사고 막 혼자 계산 막 하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근데 로또가 싸다 막 이러면서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사지도 않고 되지도 않았는데 야 로또가 집 사면 끝이다 막 이러면서 너무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수입니다. 위에 있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알아두시고요. 이쪽이요. 숫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요. 수납이요. 위에 있는 건 수납 공간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 받을 숫자 들어간 거 수납 공간이에요. 아래 거둘 숫자로 써놔야지. 여기서 수납할게요. 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얘네들이 있었죠. 매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뭐예요? 남을 갖다 매수하다 거둘 숫자로 분명히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 산다라고 하는 것도 물건 산다. 이것도 샀다라고 하는 것도 거둘 숫자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받는다, 사서 받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갔을 때는 얘도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 매매하다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매수하다가 매매하다의 뜻을 가져간다면 그 다음 마지막 접수입니다. 얘까지도 여러분 다 보셔야 됩니다. 얘는 정말 큰 별표를 치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접수라고 하는 거는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숫자요. 접수요. 받을 숫자요. 그래서 사귈 접, 이을 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기 내가 그 사람하고 사귄다 혹은 연결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접수하다 받는다예요. 어쨌든 받수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이어준다, 접수하다,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요. 신청서, 신고 따위를 구두 문서로 받는다. 접수는 이웃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접수할게요. 이웃실에서 접수합니다. 그쵸? 그래서 접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는 요 접수가 맨 위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이나 물건 따위 받는 것도 그냥 접수하는 거예요. 나는 부주금 접수를 맡았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축의금 접수를 내가 맡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받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갈 때입니다. 두 번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접수하는 거요. 아래에 있는 접수하는 거요. 계속 이 숫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거둘 숫자요.
아래에 있는 접수하다는 위에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걷어서 진짜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권력으로서 남의 소유물을 일방적으로 수요하는 거. 딱 예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은 가장 먼저 방송국을 접수했다. 그쵸? 거기서 뭔가를 신청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죠? 거기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접수하다. 내가 뭐 하는 거야? 걷어들였다.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다의 뜻에 비해서 거둬들이다가 훨씬 더 커요, 여러분. 아까 수납 공간 보세요. 받아서 물건을 넣는 거지만, 그쵸? 근데 수납하다라는 건 받을게요. 거둘 숫자 쓰는 건 받을게요. 진짜 나한테 가져오는 거잖아요. 얘도요, 여기서 접수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받을 숫자 쓰는 것은 어느 정도로 그냥 받을게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내가 접수하다. 쿠데타를 이렇게 해서 내가 접수하다. 그러면 진짜 걷어들여가지고 국가 소유가 되게끔 아니면 쿠데타 일으킨 그 세력의 소유가 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거둘 숫자가 좀 더 셉니다. 좀 더 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경우 일정한 절차에 의거해서 무엇을 받아들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절차를 향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대통령 외교사절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의 무슨 어느 부서라든가 이런 거 어디에 들어가다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 거의 뭐 어디에 어떤 절차에 의거해가지고 그걸 접수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혹은 무슨 장관 어쩌고저쩌고에서 의해가지고 거기서 접수를 받아 뭐를 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쪽에서 이거는 별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랑 뭐 여기 있는 메뉴에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두 가지 반드시 반우시라고요. 이거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메뉴에 있는 거 여기서 4번 창구에서 접수할게요. 이거. 그다음 여기 있는 거 제가 그 방송국을 맨 먼저 접수했다. 요거 두 가지. 얘네들을 잘 봐놓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받을 숫자 많이 중요하죠? 많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봐놓으시고요. 반드시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조금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셔야죠. 문법적으로 따지는 거 얘네들입니다. 접수와 수납은 둘 다 받는 겁니다. 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는 거는 납부하는 겁니다. 내는 건 납부하는 거예요. 줄 숫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손수변에 더 들어가야지 줄 숫자가 될 수 있다. 되셨죠? 오케이.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툴쟁 이렇게 갑니다. 얘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손이라고 그랬죠? 위에서 손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는 손의 모습.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옆에도 이렇게 손이라고 그랬죠? 옆에 손이에요. 얘가 물건이고요. 얘도 옆에서 이렇게 손의 모습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쵸? 손과 손이 물건을 놔두고 다투는 거. 다툴쟁. 맞죠? 손과 손이 물건을 놔두고 중간에 있는 게 이렇게 획 하나 이렇게 중간에 쑥 하고 이렇게 서져 있는 이게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손과 손이 물건을 놔두고 다투는 거 다툴쟁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다툴쟁자 다툼과 관련되는 것들이 다 나오겠죠. 논쟁 이런 것들 정말 잘 나오겠죠. 경쟁하다 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쟁탈하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쟁탈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쟁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논쟁하다 그쵸? 논하는 거 논할 논자 그래서 사람인 변자 들어가고요. 말씀원자 변자 들어가고요. 논쟁하다 쟁탈하다 한번 다시 볼까요? 쟁탈하다의 뜻에서 이거 본다고 한다면 요거 뭐였어요? 새가 날개를 대자로 확 펴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아래서 뭐 했어요? 손으로 낚아채가지고 빼앗는다. 빼앗을 탈 기억나십니까? 저번 시간에 한 겁니다. 맞죠? 빼앗을 탈 이렇게 된 겁니다. 저번 시간에 하는 거 쟁탈 이런 것도 잘 봐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들은 얘 보시면 되겠다. 이게 쟁자 이렇게 쓰는데 여기 쟁자들을 세 가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쟁자들 보시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다투는 거죠. 다투는 걸 물로 어떻게 써요? 깨끗하게 정리한 거죠. 그쵸?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물로 씻어내다 그래서 깨끗할 정 이렇게 간다고요. 물로 씻어내다 깨끗할 정. 그 다음에 여기 다투는 거죠. 다툰 마음이 뭐 한다는 거 얘가 맑을청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푸를청, 맑을청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푸를청자잖아요. 그러니까 다퉜던 마음이 푸르게 정리되더라. 다퉜던 것들이 정자니까 얘가 마음하고 관련된 거라니까 맑거나 깨끗하거나 푸르거나 이런 걸로 좀 생각해가지고요. 뭐요? 다퉜던 마음이 푸르러진다, 맑아지다, 고요할 정. 푸러지고 맑아진다는 건 쫙 가라앉아가지고 고요해지다. 그 다음에 다투고 난 다음에 서로 고요해지는 마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요해지는 마음. 얘네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뒤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그런 한자들이 될 겁니다. 다음에 얘도 알아두세요. 다툴 경. 두 개가 서로 약간 비슷해 보이나 여기 아래 획들이 약간 다르죠? 서로 다른 애들이 둘이 서로 싸우는 거. 그래서 다툴 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요 하나만 나온다고 한다면 마지막 경, 마침내 경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이거는 경경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거는 별로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뒤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한자 고르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구분하시라고 드린 것 뿐이고요. 제가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 있는 거 마침내 경, 두 개 있는 거 경쟁할, 그 다음 뭐예요? 경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경쟁할 경, 그 다음에 마침내 경 이런 거 두 가지 얘네들을 보시면 돼요. 되셨죠? 오케이. 다음입니다. 이거 분쟁이요. 이거 앞에서 했는데 이 분쟁이라는 거 이렇게 되죠. 어지러울 분자에 지금 쟁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죠? 그랬을 때 요거 볼까요? 얘네들이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쓴 거니까 그대로 보면은 이 분쟁을 일으키다, 말썽을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수는 정말 분쟁을 잘 일으키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랬을 때 저거 가루분, 그쵸? 말이 막 많아져 가루 떨어뜨리는 것 같이 시끄럽고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거. 한 토막 딱 요거 뭔가 만들어진 요게 아니라 가루를 막 만들어낸다는 거. 여러 가지 시끄럽고 어지러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얘는요 나눌 분자죠 여러분. 나눌 분자예요. 그죠? 이거 분자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시를 갖다가 막 나누면은 막 어지럽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어지러울 뿐이었잖아요. 그죠? 어지럽게 해가지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만들어내는 게 이게 분쟁이면 아래에 있는 분쟁이라는 건 딱 패로 나눠지는 거. 패로 나눠지는 거. 그래서 화친파와 전쟁파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양쪽으로 딱 나눠져서 이렇게 싸우는 거. 그래서 양쪽뿐만 아니라 몇몇 패로 나눠지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쟁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쟁이 훨씬 많이 나오는 건 위쪽이겠죠. 위쪽이겠죠, 여러분. 그죠? 딱 두 파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걸 확연히 보여줘야지만 아래에 있는 겁니다. 두 개든 세 개든 파가 딱 나눠져 있는 게 딱 나눠져야죠. 그쵸? 그래가지고 요쪽은 이렇게 되는 거지만 위에 있는 거 보통 갈등을 일으킨다 라는 뜻에서는 다 어지럽고 다툰다. 그래서 분쟁 그냥 위에 걸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위에 걸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 드립니다. 아시겠죠? 분쟁 위에 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철수는 주변 사람들과 분쟁이 잦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딱 가는 데마다 맨날 싸우는 사람 있어요. 가는 데마다 싸우는 사람 있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정리해 주는 사람 있어요. 정리해 주는 사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옆에 있는 게 좋은 거죠. 옆에 이렇게 갔는데 차분하게 만들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살살 다 좋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막 화가 나서 그러는데 에이 이번에는 좀 이해해 주자 우리가. 자기도 얼마나 그랬으면 그러겠냐. 다음에 또 한 번 그러면 그때 확 우리가 때리고 요번에는 그냥 대강 넘어가자. 확 괜찮아져. 근데 막 화가 나서 있는데 불구하고 와 진짜 화나겠다. 와 나 같으면 가만히 있는다. 와 그걸 가만히 있냐? 이러면요 사람 더 돋구는 거예요 진짜. 근데 많아요. 되게 많아. 자기가 막상 다치면 그렇게 못하면서 근데 불구하고서는 막 야 진짜 화나겠다. 야 나 같으면 가만히 있어. 그 가만히 있어. 바보 아니야? 바보 가가지고 뒤집어야지.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에이 화가 나도 그냥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던 어떤 분 중에 한 명이 그분은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 뭐냐면은 약한 사람한테 싸움 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약한 사람 싸움 거지 말고 약한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미 마음속에 딱 갖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래요. 약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숙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분이 잘못했어. 내가 그 사람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이 100% 잘못했어. 그리고 내가 100% 맞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져가가지고 물건을 팔았는데 집에 갖고 왔더니 막 다 찢어져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100% 그쪽이 잘못한 거고 100% 내가 정말 잘한 거 내가 진짜 이거 싸워야 되는 거 맞잖아요. 갖고 갔어요. 갖고 갔을 때 너무 의기양양한 거죠. 너무 의기양양해서 너네 어떻게 이런 걸 팔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어차피 바꿔줄 거예요. 어차피 해줄 건데 내가 강자인 거야. 그 사람을 내가 짓밟아도 걔가 할 말 없다는 거 알아. 아니까 거기 가서 막 뒤집는 거예요. 그게 못된 짓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거기 가가지고 뭐 돈 뿌리고 우리 뿌릴 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강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 순간 가가지고 니네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런 걸 이따위 물건을 팔아.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조용히 말해도
당연히 해준다는 거죠. 가서 봤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어머 죄송해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거 황당하다고. 그거 바꿔주시면 돼요. 어머 죄송해요. 뭐, 아니 그냥 뭐 실수로 그러시겠죠. 바꿔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일인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니 뭐 그러고 끝내요. 근데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서는 내가 니네 뭐 실수한 거 아니잖아요. 니네 그랬지 일부러지 뭐 일부러 옷을 다 찢어가지고 갖고 가서 골탕 먹어봐라. 찢어진 옷 한번 입어봐라. 그리고 나도 욕을 한번 먹으리라. 뭐 이런 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 얘기가 저는 확 다가오더라고요. 아, 약자라는 게 그런 게 약자일 수 있겠구나. 저 강자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강자일 수 있겠구나. 그런 거요. 그러니까 무슨 주차를 했는데 내가 대지 말아야 할 곳에 내가 됐어. 근데 그쪽 주인이 왔어요. 그가 강자예요. 내가 약자고. 그래서 어머 죄송합니다 하고 갔는데 어머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다 몇 번이 반복되면 화낼 수 있지만 죄송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앞에서 내가 말이야. 여기다 돈을 내가 뭐 관공서에서 내가 뭐 얼마씩 내고 근데 네가 이거는 진짜 서로 그 진짜 못된 행위예요. 그거 진짜 못된 행위예요. 뭐냐면 딴 데 가서 할 수 없으니까 괜히 약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괴롭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약자 강자가 그런 데서 약자 강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나보다 저 밑에 살고 있고 돈도 없어. 이게 약자가 아니고요. 상황의 강자가 약자한테 화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약자면 싸울 때는 비슷할 때 싸우는 거다. 그리고 말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올바르지 않는 일에 대해 싸우는 거지. 그렇게 싸우는 거지. 나보다 저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왜 싸우냐? 그건 너를 보이기 위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좋은 얘기는 들었으나 혼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말이 되나 말해서 그때 뭐 했는데 너무 짜증 난다고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왜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왔다 갔다 만드냐고 막 화난다고 그랬더니 누가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다시는 앞에서 뭘 말을 못 하겠는 거. 좋은 얘기 들었어요. 그러나 그분하고는 다시는 나 너무 화가 나야 뭐 이런 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좋은 얘기면 이해해야지 뭐 이러는데 속에서 막 우라통 터지는 거 있잖아. 우라통 터져요. 그렇지만 맞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괜히 그런 거 화낼 필요는 정말 없다는 생각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다툴 쟁자요. 여러분 깨끗할 정자요. 정화 청정 이런 거 나오네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청정 이런 것들이요. 맑고 그 다음에 깨끗하다. 청정지역이다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청정지역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깨끗할 정자 정화되다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봐놓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화라는 이름 되게 많이 쓰죠 여러분. 그쵸? 깨끗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화자를 꽃화자도 많이 써요. 그래서 깨끗하고 꽃 같은 존재다 뭐 이런 걸로 그쵸? 이런 걸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고요할 정자입니다. 고요하다. 내가 다툼에 있는 마음이 맑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툼에 있는 마음이 푸르러졌다. 그래서 정숙하다 고요하고 엄숙한 거 그 다음에 진정하다 내 마음을 진정시키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고요할 정자 얘네들은요 솔직히 요한자와 요한자는 어디서 많이 쓰이진 않아요. 몇몇 대밖에 안 쓰여요. 딱 보여요. 그리고 그런데 다른 쪽에서 딱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애들이니까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얘 같은 경우 뭐예요? 깨끗해졌다. 그쵸? 그래서 청정지역이다 이런 거고요. 얘는 고요해졌다라고 해서 정숙하거나 진정하거나 좀 이렇게 내려가는 듯한 느낌 맞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자 세 번째 거 우리가 오를 시자라고 하는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위에 있는 거 이거 태양입니다. 위에 있는 거 이거 태양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한자 있죠? 얘요. 얘가 뭐에서 나온 거냐면 여러분 비슷한 거 보세요. 하나 둘 셋 다음 보이시죠? 발을 정자예요. 그래서 태양같이 올바른 것. 태양은요 모든 생명을 살려주는 정말 제일 바르고 제일 올바라요. 그쵸? 그때에 맞춰서 뜨고요. 때에 맞춰서 진다고요.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뿐이지 항상 뜨고 지고를 해준단 말이죠. 우리한테. 맞죠? 그러니까 가장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같이 올바른 경우, 올바른 일 이걸 오를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를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올바르다, 바르다 이런 뜻으로서 우리가 가는 거겠죠? 그랬을 때 여기요. 시인하다. 그게 옳다고 인정하는 게 시인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시정하다. 옳은 곳으로 바르게 고치려고 옳고 바른 곳으로 고치려고 하는 게 시정하다. 시비요. 얘 시비 꼭 봐놓으세요. 이게 많이 나와요. 우리 고전에서도 많이 나와요. 시비를 따져서 무엇 하겠는가.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시비 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비 걸다라고 하는 것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약간 이게 하나의 관용어처럼 같이 움직여서 그렇지 시비를 걸다는 거는 옳고 그름을 따지자고 덤비는 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쵸?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야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한번 따져보자고 막 이러면서 화를 돋구는 거 이거 시비를 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비라고 하는 거는 옳고 그 다음 얘는 안일비라고 써져 있는데 그를비 여기서는 안일비 그를비 둘 다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바로 옳고 그르다 옳고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비자 꼭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시비를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시비라고 하는 게 또 한 가지 봐두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 시비라고 하는 게 나오면은 옳고 그름이죠. 근데 시비를 중시하는 곳 어디예요? 속세입니다. 속세입니다. 네가 오라 내가 오라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속세라고 생각해가지고 옛날 고전 쪽에서는 뭐가 잘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시비를 따지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쵸? 시비가 없는 곳 줄쳐놓고요. 어디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자연이에요. 시비가 없는 곳. 근데 시비라는 거 줄쳐놓고 여기 어디 얘기하게 그러면 인간 세상 얘기예요. 아시겠죠? 시비만 줄쳐놓고도 인간 세상 속세, 세속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한다고요. 인간 세상이란 뜻입니다. 시비 알아두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바로 인간 세상이니까. 맞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쪽 앞으로 할 한자들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느냐. 옳은 걸로 옳은 길로 손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끌제예요. 오른쪽으로 손으로 끌어당기다 라고 해서 끌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옳은 곳으로 끌어당기다, 끌제, 끌어당기다, 끌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끌어당기다. 그래서 얘는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쨌든 끌어당기는 거. 그래서 제안하다. 안건을 뭐 하는 거야? 끌어당겨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제안하다, 제시하다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쵸? 보여주면 끌어당겨가지고 제시하다 이렇게요. 끌제자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뭔가를 갖고 와서 제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끌제 이렇게 쓰입니다. 이게요. 그냥 말할 때는 좀 보이는데 끌제자가 좀 힘들어 하십니다. 다른 한자랑 좀 붙었을 때 끌제가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끌제자 좀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얘는 쉽습니다. 얘는 쉬워요. 왜 쉽냐? 이거 옳은 일이죠. 뭘로 하는? 흙으로 쌓는 옳은 일. 뚝 쌓는 거예요. 뚝방 같은 걸 쌓아가지고 농민들한테 그 당시에 백성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하는 거. 그건 올바른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흙으로 쌓는 올바른 일 뚝제. 제자는 그대로 이쪽에서 시자가 좀 변해서 이렇게 왔겠죠? 올바른 일 뚝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뚝제 그쵸? 다음이요. 얘는요. 요쪽에 요거 있었습니다. 얘가 뭐예요? 정수리. 맞죠? 정수리라고 하는 거 이게 정수리니까 여러분 여기 정수리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머리라고 생각할까요? 가장 꼭대기 머리 부분에 올바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글의 머리 부분에요. 글의 첫 부분에 올바른이라는 거 뭐예요? 제목제 제목 만드는 거예요. 그쵸? 글의 첫 부분에 올바르게 써놓는 거 제목을 써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그냥 제목제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는 진짜 별게 없는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그냥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여기요. 머리 부분에 글의 첫 부분에 말의 첫 부분에 올바르게 써놓는 거. 그쵸? 옳게끔 이 글을 옳게 보게끔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목제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요것들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랬을 때 오를시에서 또 한번 요거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거 시인하다. 이 시인이 저 시인 아니죠? 시인 이 시 쓰는 사람 이거 아닌 거 아시겠죠? 그쵸?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여기서 시인하다 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말이 너 맞다 라고 하는 것을 너의 말이 맞아 라고 하는 거 인정하다의 뜻입니다. 다음 끌제자요. 여기 있는 끌제자랑 관련된 한자 다 알아두세요. 끌제는 나오면 정말 오답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쪽의 한자가 됩니다. 얘네들 다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공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끌고 와서 이바지하게끔 하다. 그쵸? 끌고 와서 이바지하게끔 하다. 제공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끌고 와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일으키는 거죠. 제기하는 거죠. 끌고 와가지고 그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제기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끌고 와가지고 뭐예요? 보여주는 거 제시하다. 끌고 와가지고 야 이거 이런 거 있잖아. 제시하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끌고 와가지고 이거 책상 한자도 있지만 안건 한자라는 단어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끌고 와서 안건을 보여주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끌고 와가지고 있는다. 그게 제유잖아요.
끌고 와서 계속 우리가 서로가 서로 회사와 회사를 서로 이어주는 거 이게 제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이을휴 이런 식으로 이을휴 혹은 붙을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끌휴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오케이 얘네들입니다. 이게요 끌다라고 하는 게 글이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보시면 좀 되는데 불구하고 끌책자가 뭔가 제자가 다른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합니다. 이 한자들 같이 잘 봐놓으시고 이 중에서 제공하다 이런 거 제기하다 이런 것들은 진짜 많이 중요한 거니까 얘는 반드시 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끌고 와가지고 이바지하게끔 제공하다. 끌고 와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이바지하게끔 하다. 제공해준다. 끌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게끔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끔 어떤 상황이 그들이 보아가지고 그걸 갖다 일어나게끔 한다. 그 다음에 끌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 제시하다. 반드시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제안하다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 공짜들 보이시죠? 오랜만에 공짜 해보려고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공짜요. 그랬을 때 여기는 이바지할 공 사람이 이바지해야 된다. 여기요 함께공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쵸? 한 가지 공 그다음에 함께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생활 공동창업 공동 이럴 때 공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함께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바지한다.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바지한다. 이바지할 공.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느냐? 얘가 공짜 그대로 온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마음,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손해야 된다고요. 공손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공손할 공경하다 이런 데 쓰인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어요. 공경하다 맞죠? 공경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바뀌는데 항자예요. 비슷하지만 여기요 거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이게 공짜 요걸로 인해서 항자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갖다가 뭐라 하냐 거리 쪽에 것들을 얘기한다. 이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혹은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곳. 그래서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간에 거리 사이에 한간에 그런 일이 떠돌아다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리 사이에 그런 일이 떠돌아다녀 그런 말이 떠돌아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얘 같은 경우에서는 뭐예요? 그런 곳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물 있죠? 그러니까 항구 항자. 그쵸? 물이 있는 겁니다. 항자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항구항 그래서 항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넓은 홍자 얘 같은 경우에서 요거에서 공자니까 여기로 와가지고 요거 된 것이 홍이 된 거고요. 그 앞에 요거 붙어가지고요. 넓은 홍 이렇게 되는 거죠? 홍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넓으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자에서 홍자가 온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넓으롱 혹은 퍼질홍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홍수 이럴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조금 봐놓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요거 진짜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바지할공 얘 진짜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동, 여기 어차피 공동.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 그냥 이렇게 확인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만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얘네들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끌제자. 우리 지금 끌제자에서 하고 있어요. 끌제자가 중요합니다. 끌제. 얘네들이 중요하다. 끌제. 얘네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공, 제한, 제휴. 끌어당겨가지고 제한하는 거고 끌어당겨서 제휴하는 거고 끌어당겨서 제공하는 거니까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 뚝제자야. 제방이나 방파제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제방 그러니까 뚝 쌓는 거밖에 없죠. 제방 방파제 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뭐 별표 치는 것보다는 그냥 두 가지 있다. 뭔가 뚝을 쌓는다 이런 쪽밖에 없습니다. 제목제자입니다. 제목제자. 그래서 뭐예요? 진짜 제목에서 나오겠죠 여러분. 눈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 눈으로 한 번 볼 수 있게 맨 앞에다가 놔둔 거 그걸 제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라든가 과제라든가 숙제라든가 약간 학업적인 쪽 그쵸? 그랬을 때 제자 들어가는 거 다 이쪽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가 나왔다. 그 다음에 과제가 있다. 숙제가 이런 것이다. 그쵸? 이것들도 여러분 머릿말에 있는 거예요. 문제라고 한다면 맨 위에 있는 거 보기가 있는 거 말고 맨 위에 있는 거 그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과제라는 것도 맨 위에 뭔가 이렇게 과제가 이런 거야 그러면 그 과제를 아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위에 있다 생각하시고 숙제도야 숙제가 이런 거야 내일까지 이거 해와 그러면 딱 요거 뭐 하나 주겠죠. 맨 위에다가 딱 우리가 잘 보이게끔 뭔가 주겠죠. 그러면 그 아래 우리가 숙제를 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맞죠? 근데 그래서 제목, 문제, 과제, 숙제 이렇게 됩니다. 다 됐네요. 그래서 1, 2분 드립니다. 앞에서부터 딱 확인을 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문제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마무리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1, 2분 동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받을 숫자 위주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확인하스 푸세요. 확인하스 풀어주세요. 네, 저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나는 헌 상자를 이용하여 철진한 옷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을 만들었다. 수납, 받아서 넣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받을 숫자 써야 되겠죠? 받을 숫자 들어간 거는 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들어놓는다 라고 그래가지고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받을 숫자 쓰는 겁니다. 쟤는 둘 숫자가 되는 거, 준다는 뜻이고요. 말도 안 되고요, 이것들은. 그쵸? 물수, 손수, 이런 거, 에이, 우리를 무시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2번 쪽 하셨죠? 다음에 12번입니다. 서류 접수를 마감하겠습니다. 라고 그랬었죠? 그쵸? 이때 숫자요. 뭐라고요? 받을 수. 중요한 건 숫자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받는다라고 하는 게 봤더니 1번하고 2번하고 두 개 나왔네요. 지금 받아야죠. 없으니까 받는 거죠. 얘는 준다라는 뜻이라고요. 있으니까 더 준다고요. 그죠? 그랬을 때 뭐예요? 1번 쪽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얘가 뭐예요? 사귀다, 있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귀어서 받는다 라고 하는 거 그 사람한테 직접 손으로 받아야죠, 여러분. 사귈 접자가 손이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고요. 첩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첩 간의 갈등 이럴 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잘 몰라도 되지만 요거요. 그쵸? 접수하다. 조한자 꼭 기억하셔가지고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3번 수여 주고 주는 거죠, 여러분. 수여하다. 그러면은 줄 숫자 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가 있으니까 준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몇 번 돼야 돼요? 1번. 맞죠? 뭐가 있으니까 손으로 준다라는 뜻이죠. 얘는 뭐라고요? 받을 수. 그쵸? 그 다음에 얘 같은 거는 닦을 수.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지킬 수 이런 거예요. 다 숫자지만 그렇지만 위에 있는 우리가 수여 같은 경우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1번 쪽으로 가셔야죠. 다음 14번. 우리는 이 논쟁에서 쉽죠? 이렇게 갑니다. 이게 지워야 되겠다. 왜냐면 못 봤죠. 못 본 걸로 하고 논할 논자예요. 그죠? 근데 이 대인장 너무 쉬운데 얘나 얘 한번 해보려고요. 그죠? 얘입니다. 이거 언제 써요? 윤리 이럴 때 쓴다 했잖아요. 사람이 윤리를 갖다 해줘야 되다. 본 것 같은데요. 인륜유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였어요? 차죠. 그러니까 도는 거 바퀴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바퀴륜자. 맞죠? 세 번째 얘가 기본형이었죠, 여러분. 뭉치륜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쵸? 뭐 다 뭉쳐있다. 책 같은 거 모르게 다 뭉쳐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요것들입니다. 요것도 예전에 했던 것들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15번입니다. 청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둘 다 맑고 맑아야죠. 맑고 깨끗해야죠. 맑고 깨끗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거 왜 저기가 있어? 어머? 어머? 뭔가 이상해요. 그냥 얘기해볼까요? 얘로만 얘기할게요. 얘 뭐예요? 얘요? 갤청이죠, 여러분. 맑아진다. 날이 맑아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갤청. 안 보여요? 살짝 지나가고 보이세요? 이야, 갤청. 그렇게 봐야 되겠네. 어이씨,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얘는요. 청자죠. 뭐 하는 거예요?
청할청. 그쵸? 말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살짝 지나가는 거 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물 있죠? 맑을 청자. 이렇게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얘가 나온 게 다행이에요. 답은 제대로 나왔어요. 다음에 16번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걸려온 휴대전화 소리가 정숙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라고 하겠습니다. 고요할 정자죠? 고요하다 라고 하는 거. 얘는 다투는 거고 얘가 고요할 정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얘네들이고요. 다음 얘도 조금 봐놓으세요. 이게 쟁자인데 다툴 쟁자인데 쟁자 그대로 왔고요. 앞에 쇠 들어갔죠, 여러분? 쇠소리 쟁자예요. 그쵸?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쟁쟁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쟁쟁하다 이렇게 쇠소리가 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쇠소리 쟁자도 조금 봐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17번. 12. 아까부터 계속 말했죠. 12. 옳고 그른 거 따지는 거. 답은 1번 되는 겁니다. 옳을시, 아닐비 혹은 그를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라 했어요? 그죠? 머릿말에 있는 가장 뭐가 되는 거? 옳은 일. 옳은 일 하는 거. 그래서 제목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뭐라 했어요? 옳은 거예요. 뭐예요? 옳은 길로 손으로 끌고 간다. 라고 그래서 끌제.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요? 오르는 거 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드는 옳은 일. 뭐라 그랬어요? 뚝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걔네들 같이 확인. 8번 갑니다. 제기하다 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제기하다. 기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는 거죠. 그쵸? 근데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뭐예요? 끌지자에다 일어날 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끌고 와서 일어나게 만들다. 제기하다. 뭔가를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제기하다.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끌지지만 얘는 몸기고요. 얘는 오를시. 맞죠? 오를시.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제목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얘는 일어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얘는 달리다, 달릴 줄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죠? 비슷한 한자들입니다. 19번. 제방. 너무 쉽습니다. 답은 2번 가겠습니다. 제방. 다음에 이 방자도 앞에 언덕 같은 거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같이 봐놓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한다. 꽃 따올 방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실 뽑을 방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뭐 그렇게까지 많이 뭐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쵸? 얘네들이에요.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문제요. 문이요. 물을 문. 그쵸? 그 다음에 문제의 제목이 되는 거니까 2번 이렇게 갑니다. 얘는요. 앞에 있는 얘 뭐예요? 들을 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귀자가 있으니까 세 번째 얘는 뭐예요? 그쵸? 문 사이에 있으니까 사이간.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문문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20번까지 저희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교시 가겠습니다.